안녕하세요. 이 모기를 보세요. 어떤 모기냐면요. 이거는요. GMO 모기라고 그래요. 세상에. 저는 음식에만 GMO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모기도 이렇게 생명공학 회사, 영국 회사라고 그러는데 옥시테크라는 데서 만들어가지고 2년 전에 허가를 받고 지금은 미국 플로리다랑 텍사스주에서 실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그쪽이 좀 더운 지방이라 모기가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미국에서 이것을 실험을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린 그 페이스북 친구 얘기로는 이 GMO 모기는 워낙 이제 강력하게 생명공학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토종 모기랑 곤충을 공격해서 이것도 식량 수확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염병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간에 해를 주는 것들도 지금 막기 힘든 상황에서 이 생명공학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돈을 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GMO 모기가 만약에 방출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악 영향을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한국에 관심을 많이 두신 이분들,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 여기서는 말이죠. 케냐에 파상풍 백신을 이제 후원해서 돈도 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백신에는 불임과 유산을 유발하는 HCG 호르몬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자가 그런 거예요. Abortion drugs 라는 거는 유산을 하는 그 약제잖아요. 그런데 거기 빌 게이츠의 백신 안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유산을 유발하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 욕을 잔뜩 먹는 이 특별한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쎄요. 그냥 두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 흑인들의 무슨 인권을 그렇게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 민주당 쪽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흑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또 흑인들의 아프리카의 경우는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나?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출산율이 높고 또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또 유산을 안 시키고 그런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18세 이상 26세까지는 모든 여성들이 21개월 병역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자녀가 있으면 병역이 면제가 된대요. 그래서 출산율이 2.7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3명이잖아요. 그래서 출산율 걱정을 안 하고 또 국가를 여성들도 지키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우연히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 출신 여성 그러니까 사실은 유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은 자기가 스나이퍼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총을 너무 잘 쏜대요. 아주 멀리서도.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신나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의 경우는 국가를 보유하러 달려간다.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달려간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이 여성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참전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애국심이 이렇게 강한데 그 나라의 힘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제도를 써서 아무튼 출산율을 이렇게 높인 거, 그게 이제 눈에 띄네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요, 또 이런 게 트윗에 써 있더라고요. 뭐냐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CPRI라는 것에서 하는데 2020년 연감회에서 북한을 포함했대요. 그래서 9개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분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 경우 그래서 아마 김정은, 김여정 오빠랑 여동생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거 주식에 영향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 불안한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더 한국에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 불안정 요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말이죠,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 방위 목적으로 가진 핵은 거의 완전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침략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가가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과거의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늘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코카콜라 판매량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언택으로 다 가고 컨택 산업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야외로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매량이 떨어졌다. 4월 달이니까 당연히 그때는 또 더 그랬죠. 지금은 6월 달에 약간 좋아졌다가 뭐 또 다시 지지부지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보면은요, 설탕 소비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나 그래서 봤더니요, 이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태국 같은 데서는 정부랑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설탕이 든 음료에게 세금을 뭐 부과를 했대요. 왜냐하면 설탕 소비가 그 건강에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글로벌 식음료 회사들은 무가당 탄산음료를 시장에 내놨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가령 이 캐나다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탄산수라고 그러지만 뭐 코카콜라 비슷한 그런 것들은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판기에서 못 팔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주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에 갈수록 설탕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콤한 것에 중독이 돼서. 근데 제가 최근 뉴스로 한국에 뭐 달달한 커피 그래갖고 뭐 누가 뭐 몇백 번을 돌려가지고 설탕을 돌려가지고 만드는 무슨 달고나 커피인가 뭐 그렇게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탕 소비를 늘리는 거는 한국은 굉장히 당뇨병 환자가 많은데 이 당뇨뿐 아니라 설탕 중독이 되니까 그거는 전혀 좋은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좀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개발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행을 탔다고 막 한국에서 그게 막 괜히
유행을 탔는데 뭐 한국이 이걸 개발했어. 이게 자랑스러운가 보죠. 근데 설탕 많이 든 음료를 개발한 건 전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매매 조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널려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보통 이것을 유튜브에서 그냥 내버려 두나 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금 뭐 가령 성소수자를 반대하든지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는 규제를 하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경찰에서 운영자를 잡더라도 이제 다른 이름을 달고 또 운영을 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처럼 가벼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될 확률도 없다 그럽니다. 그 집행유예 나오거나 벌금 좀 맞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한국의 여가부라는 것이 뭐냐면요. 성매매를 굉장히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진보 쪽에서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직접 얘기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보를 스스로 자랑하는 어떤 남자분이 제게 댓글로 성매매 여성도 뭐 직업을 보장해 줘야 된다. 막 그런 걸 댓글을 제 글에다가 엉뚱하게 달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각 국마다 문화가 다른 겁니다. 한국이 뭐 갑자기 뭐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성매매 여성을 직업인으로서 인정할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가부가 아무리 그 성에 대해서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연한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돈벌이를 아주 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강한 선고를 때려야만 되는데 한국의 현재의 그 진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 실속 없는 진보죠. 입진보, 책진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돈을 벌면서 성매매를 이용해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돈벌이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을 좀 맞춰주기 바래요. 여가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려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제가 암호화폐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 계정을 터서 거기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 국내 사법기관이 법적 조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금 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자들이 직접 만나서 현금화하는 장외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 홍콩 HSBC 은행 본사 앞에서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한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들고. 그러면 이게 브로커인데 전체 시장 규모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얼마를 이렇게 세탁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제적으로 FATF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해 6월 달에 이렇게 그 자금 세탁 규제안을 우리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행행하는 그 암호화폐 세탁 범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련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자금 세탁 대응책이 필요한데 글쎄요, 정부나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용한다면 이게 뭐 규제가 되겠어요?